1990년 4월 24일 나사의 길이 13.2m에 렌즈 직경만 2.4m에 달하는 인공위성 자체가 거대한 망원경으로 이루어진 허블 우주망원경은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에 실려 지구 상공 559km 궤도에 올려져 3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주 관측 임무를 수행해오고 있으나 2026년에 더욱 발전된 과학 장비를 장착한 차기 우주망원경인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망원경이 발사되어 그 임무를 대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허블 우주망원경의 관측 자료들로 인해 그 전인 1980년대까지 우주의 나이를 150억 년 플러스 마이너스 50억 년, 즉 오차율 50%로 계산하던 것을 현재의 137.97억 년 플러스 마이너스 0.2억 년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오차도 0.25%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8년에는 허블에 의해 우주의 가속 팽창이 발견되어 우주를 설명하기 위한 수많은 이론 중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포함한 람다 차가운 암흑물질 모델이 그때부터 주류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 모델은 핵심인 두 가지 요소로 람다와 차가운 암흑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한 축인 람다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미지의 에너지인 암흑에너지를 표시하며 우주 전체 에너지 중 약 68%를 차지하고 변하지 않는 우주상수라고도 불리며 우주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한 축인 CDM은 빛이나 다른 전자기파와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차가운 암흑물질을 말하며 전체 우주 공간 중 27%로 추정되어지고 있으며 은하와 은하단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핵심 물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람다 CDM 모델은 현재까지의 우주론 중 은하와 은하단 형성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으며 람다 CDM 모델이 나타내는 우주의 주요 특징은 은하와 은하단의 형성 과정에 관여하여 우주 팽창의 정도를 결정하고 우리 우주가 평탄한 형상을 가지며 팽창 속도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람다 CDM 모델은 빅뱅 우주론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모델이지만 람다의 정확한 성질 즉 암흑에너지의 성질과 CDM의 성질 즉 암흑물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 미래의 우주의 모습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람다와 CDM이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가 되었으며 현대의 일부 관측 결과는 람다 CDM 모델로도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람다 CDM 모델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주의 가속 팽창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우주의 가속 팽창의 증거로는 초기 우주에서 발생한 바리온 음양 진동과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있는데 이것들 중 현재에도 관측되어지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존재의 실제 관측을 통해서 확인된 가장 강력한 증거들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또 우주 전역에 셀 수 없이 분포하는 은하들과 은하단들은 무질서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의 거리 규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칙성을 유지하며 우주에서 보이는 현재의 은하들의 위치는 최초의 우주 공간에 분포한 질량의 아주 미세한 밀도 분포 차이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사실 역시 과학자들에 의해 수많은 관측과 연구를 통해 밝혀지게 되고 더불어 우주의 형성 초기에 얽힌 비밀들도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은 크게 일반 물질과 암흑 물질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물질의 서로 다른 특징과 초기 우주의 공간에서 그 물질들의 밀도 차이를 알면 은하나 은하단 생성과 그들 간의 거리의 규칙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앞에서 나온 일반 물질은 세 개의 쿼크로 이루어진 입자를 말하며 양성자와 중성자가 가장 대표적이며 빛을 흡수, 반사, 방출하는 관측 가능한 모든 물질로 우주의 모든 천체와 행성, 태양 같은 별들 모두 일반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 암흑물질은 빛을 흡수, 반사, 방출하지 않으며 중력을 통해서만 그 존재를 추측할 수 있는 물질로 사람의 시야로는 관측할 수 없어 보이지 않는 물질이라는 뜻에서 암흑물질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관측 가능한 일반 물질은 기본 입자들의 결합과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기본 입자는 물질을 직접 구성하는 페르미온과
입자 간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보선으로 구분되어지며, 페르미온은 다시 중입자로 불리는 쿼크와 경입자인 렙톤으로 나누어지고, 특히 쿼크는 자연 상태에서 절대로 한 개만 홀로 발견될 수 없는 특징 때문에 여러 개의 쿼크가 결합된 형태로 관찰되어지며, 쿼크 묶음을 하드론, 즉 강입자라고 하고, 두 개의 쿼크가 결합한 입자를 메손, 즉 중간자라며, 하드론 중 세 개의 쿼크로 된 입자를 바리온, 즉 중입자 또는 강입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중입자 바리온의 대표적인 예로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으며, 두 입자는 우주에 관측 가능한 물질 거의 모든 것에 해당되고, 바리온이라는 단어 그 자체를 일반 물질 또는 우주에서 관측 가능한 물질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바리온은 초기 우주인 빅뱅 직후에는 엄청난 밀도와 고온에 의해 빛과 바리온이 엉켜져 플라즈마 상태로 분리되지 못해서 초기 우주 공간 중 밀도가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바리온은 빛과 함께 뭉쳐져 빛의 발산 에너지로 인해 중심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퍼지는 구형태로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암흑물질은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성질 덕분에 초고온의 초기 우주에서도 밀도가 가장 높은 지점의 중력에 의해서 뭉쳐질 수 있어 주로 중심에 분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초기 우주의 물질 분포를 추정할 수 있는데, 암흑물질은 중력이 강한 구중심에 모이게 되고, 바리온은 빛과 엉켜져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구형태로 넓게 분포되게 됩니다. 이처럼 빅뱅 직후 빛과 뒤엉킨 바리온이 우주가 팽창을 시작하면서 빛과 함께 사방으로 밀도가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둥글게 물결처럼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이 물질들은 구중심의 중력의 힘에 의해 중심으로 모이는 암흑물질과 충돌하여 음파와 같은 진동을 일으키며 둥글게 퍼지게 되는데, 이를 바리온 음향 진동, 즉 중입자 진동 BAO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우주는 점점 팽창하게 되고, 그에 따라 온도는 더 내려가고, 한번 뭉쳐진 물질들은 점점 더 큰 물질들에 당겨져 더욱 큰 형태로 뭉쳐지게 되었으며, 마침내 최초의 순간 이후 약 40만 년이 지나고 쿼크로 이루어진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 그리고 주변의 전자가 결합하여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빛과 물질이 완전히 분리가 되고, 물질은 더 이상 빛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되어 밀도가 높은 중심 부분의 중력과 물결 모양으로 퍼져나가 뭉쳐진 가장자리 지역의 중력의 힘에 의해 주로 그 두 위치에 뭉치게 되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종국에는 별과 은하 같은 천체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분리된 빛은 더 이상 물질에 잡히지 않게 되어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오늘날 관측되게 되는데, 이를 우주 배경 복사 CMB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우주에 셀 수 없이 많은 은하들 중 같은 지역의 은하를 임의로 2개 골라 서로 얼마만큼의 거리를 두고 있는지 그 분포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같은 지역에서 관측된 은하들은 두 은하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운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아주 먼 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는 조사 공간을 넓힐수록 그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이하게도 두 은하 사이의 거리가 특정 간격을 두고 있는 은하의 경우가 그 거리에서만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주 속 은하들이 아무렇게나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거리인 약 4억 9천만 광년 정도의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 모양은 중심부와 바깥 부분 겉표면에 물질이 뭉쳐져 있는 구형태로, 최초의 폭발에 의해 바리온이 빛과 엉켜서 중심부를 기준으로 주변으로 퍼져나가던 중 시간이 지나게 되고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 빛과 바리온이 분리가 되게 되고, 그 순간 바리온은 정지하여 그 주변의 중력에 뭉치게 되고 빛만 홀로 넓게 퍼지게 되었는데, 그 지점이 중심부로부터 4억 9천만 광년 거리였습니다. 이 구모양은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점차 커지게 되었으며, 현재의 크기는 구의 반지름이 150메가파섹, 약 4억 9천만 광년으로 우주 초기 밀도가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중심을 가지고 확장하는 모양의 구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패턴은 오늘날 바리온 음향 진동이라는 파형을 측정하여 알 수 있으며, 관측된 겉보기 크기와 실제 크기를 비교하여 해당 패턴 내에 위치한 은하까지의 실제 거리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리온 음향 진동 패턴은 거리가 멀어지면 작게 보이고 거리가 가까우면 크게 관측되며, 이 진동의 주파수 파장은 45만 광년이라는 어마무시한 길이로 인간의 청력으로는 감지가 불가능한 소리였습니다. 바리온 음향 진동의 관측은 우주의 스케일을 계산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하는데, 초기 우주의 진화의 시간에 따라 은하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실제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알 수 있으며, 그 은하들 사이의 실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거리 측정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초신성이 우주 가속 팽창의 속도에 대한 표준 촛불이라면, 바리온 음향 진동에 의한 은하 간 평균 간격은 우주에서 거리의 표준 잣대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초기 우주에 퍼졌던 최초의 파장인 바리온 음향 파장은 아직도 관측할 수 있으며, 천문학자들에게는 이 파장이 오늘날 우주의 또 다른 미스터리인 암흑에너지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어, 최초의 공간에 원자나 빛보다 훨씬 전에 울려 퍼졌던 이 소리에 새로운 통찰을 기대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이런 관측을 더욱 발전시켜 최근엔 확장된 바리온 진동 분광 조사를 진행하여 2014년부터 6년간 우주 전역에 분포한 수많은 은하들이 우주 공간 속에 어떤 형태로 분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밀한 은하 지도를 그리는 슬로안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100억 년 전의 아주 먼 우주 공간과 새롭게 발견된 19만 5천여 개의 은하들의 공간 분포 지도를 그릴 수 있었으며, 이 확장된 바리온 음향 진동 관측 결과는 우주 가속 팽창의 증거인 초신성이나 우주 배경 복사보다 더 암흑 에너지에 의해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더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